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이란 다음은 어디냐? 이란 다음에 타깃은 어디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일단 이란식의 공격은 가능하지 않다.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군사력도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에 대한 이란식의 공격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쿠바는 어떠자는 건데 쿠바를 이란식으로 공격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군사 공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쿠바는 2026년 올해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것이 트럼프의 관측인데요. 미국 측의 관측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쿠바에서는 자전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멈춰서고 있습니다. 원래 쿠바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값싸게 들여왔었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끊기면서 지금 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기름도 없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 사람들이 쿠바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쿠바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자국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자국 국민들을 실어오는 이런 총구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는 이제 경제난으로 자멸할 것이다.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올해 이란 무너지고 물론 베네수엘라 전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 또 쿠바까지 무너진다. 연달아서 친중 국가들 그리고 지금 또 북한하고도 친한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 그리고 또 공산주의를 걷고 있거나 또는 독재 국가이거나 이런 나라들이 모두 이제 무너진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렇게 친중 국가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패권 그거를 모두 작살내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는 천재적인 지략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군사 공격이 필요하면 군사 공격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체포가 필요하면 체포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두로는 마치 인형 뽑아 올리듯이 체포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하메네이는 이거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또 이거 잡아다가 가둬봤자 구하겠다고 난리 뜰 것 같으니까 그냥 폭사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바는 냅둬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 경제난으로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들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경제 제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당근과 그리고 또 채찍을 함께 사용하면서 김정은을 조금 일단 달래려고 할 겁니다. 달래면서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라. 동결하라.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쨌든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지금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하나의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쿠바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주요 언론은 2020년 올해 이란 그리고 쿠바 정권이 마지막 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만 쿠바에 대해서 군사 작전은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난이 심각해서 쿠바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데 자전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감행된 미국의 이란 공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적국과의 협상보다는 군사력을 통한 굴복을 선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외교 전문가들은 이란 문제를 해결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쿠바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1년 만에 소말리아와 예멘, 시리아, 이라크, 나이지리아의 공습을 감행했고 보세요. 불과 1년 만에 대통령 된 지 1년 만에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여기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에는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수장을 축출 혹은 제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1년 만에 7개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2명의 적국 수장을 제거한 사례는 최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이 7개국 그리고 적국 수장을 제거한 것이 2개국 이거는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올해 초 주요 미 언론의 여러 사설은 2026년 이란 쿠바 정권이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봉쇄로 쿠바의 주머니 사정이 메말라 가고 있던 탓입니다. 현재 미국의 이란 공습은 결국 일어났고 쿠바에 대한 돈줄 옥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정권은 반미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쿠바도 반미 혁명으로 그리고 이란도 반미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거죠. 비록 20년이라는 시간, 쿠바는 1959년부터 1979년까지 비록 20년이라는 시간, 쿠바는 1959년부터 그리고 지금 이란은 1979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쿠바가 더 오래됐죠. 쿠바는 1959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저 독재 체제가 이어지는 거고요. 이란은 1979년부터 독재 체제가 이어지는 건데 그리고 이란은 종교 신정 정치로 하고 있고 쿠바는 이념 공산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두 정권 모두 미국의 경제 침탈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제기로 혁명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이란과 쿠바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이란은 1979년 또 이 종교혁명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반미라는 점에서는 또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이것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란과 쿠바는 같은 정치 세력이 수십 년째 권력을 유지해 오면서 반미 정책을 공고히 해왔고요. 이란은 이스라엘과 군사 분쟁을 벌이는 동시에 석유 생산량의 80%를 중국에 값싸게 팔아왔죠. 또 테러 세력의 자금을 지원해서 중동에 주둔한 미군의 골칫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친미 독재자를 몰아내고 정권을 세운 쿠바 역시 지정학적 이점을 내세워 소련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더니 소련 붕괴 후에는 베네수엘라, 러시아와 교류하면서 미국에 맞서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구사작전을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인데 이란과 달리 쿠바에는 대안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란에는 왕정 복고파나 국가저항위원회 같은 여러 세력이 있지만 쿠바는 북한처럼 공산당 외에 집단이 없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장을 제거해봤자 다른 어떤 세력이 쿠바를 장악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아예 경제적으로 말라주기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1959년 정권을 잡은 쿠바 공산당이 다른 독재 국가와는 다르게 반대 세력을 자발적으로 나라를 떠나게끔 극단적으로 유도해왔기 때문에 그 반대 세력은 다 나라를 떠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당 외에는 쿠바에는 그 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그래요. 기업가라든지 이런 또 정치가라든지 당시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쿠바를 많이 떠나가지고 그래서 쿠바가 어떻게 보면 약한 소리를 쓴 거죠. 떠날 사람 떠나라. 그렇게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반대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쿠바가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다. 최근 쿠바의 경제 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베네수엘에산 원유 공급이 끊긴 쿠바는 최근까지 멕시코에서 에너지를 수입했으나 이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중단이 됐답니다. 이후 쿠바 주요 도시에서 정전이 빈번해지고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들이 운행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식료품도 없어서 지금 생필품 공급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붕괴됐다는 겁니다. 현지 매체는 말이죠. 차량이 많다고 유명한 쿠바에서 원래 쿠바가 차량은 많은데 지금 자전거가 굉장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쿠바가 값싼 기름으로 지금까지 자동차를 많이 굴려왔다는 거죠. 베네수엘에서 값싸게 석유를 들여다가 그렇지만 이제 베네수엘의 석유가 끊기고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것도 미국 때문에 끊기고 그러면서 자동차는 줄지어 서 있고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지금 트럼프가 국제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쿠바는 1959년부터 이 독재 국가였으니까 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독재 공산당 때문에 많은 그 고통을 겪어왔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해방이 멀지 않은 것 같고요. 이란은 또 이것들이 1979년부터 그야말로 신정체제를 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여성 인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억압했습니까? 이것도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해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위대한 그런 어떤 지금 이런 사람이 원래는 또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고 있습니까? 트럼프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엽TV입니다.